헤어지지 아니한 이별. 떠나가기에 아프지만 내 마음 가져갔으니 아프지 않아요. 혼자 남았기에 외롭지만 당신 마음 두고 갔으니 외롭지 않아요. 다시 만날 수 없기에 헤어진 것이지만 우린 한마음이니 헤어지지 않았어요. 어때요? 헤어지지 아니한 이별.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미 헤어졌지만 헤어지지 않았다고 우기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시, 현재 전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재 교수님이 지은 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럿입니다. 오늘 준비한 신간도서는 시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 입니다. 저자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인데요. 시를 읽고 쓰기 시작한 계기는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을 더 재미있게 강의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무엇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보시면 시 쓰기가 만만해질 거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몇 편의 시와 시로 만들어진 동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청개구리 학생들. 선생님은 수업 중에 졸지 말라 하시고 학생들은 종친 후에야 초롱초롱해지고. 언젠가 목사님, 장로님 부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성직자는 평신도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다니지만 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평신도들 없는 데서 실컷 웃으며 스트레스 해소하시라고 19금 시를 비롯하여 재미있는 시를 모아 강의를 했다. 이 시도 그때 다루었던 시 중 하나이다. 이 시를 듣고는 목사님 한 분이 즉석에서 패러디 시를 발표하셨다. 청개구리 성도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졸지 말라 하시고 성도들은 축도 후에야 초롱초롱해지고. 이분도 등단만 안 하셨을 뿐 이미 시인이다. 그런데 설교 중에 성도들이 졸고 있으면 누구 책임일까? 한 번은 설교 중에 한 성도가 졸고 있자 목사님이 그 옆 성도에게 거기 옆에 졸고 있는 성도님 좀 깨우시오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재워놓고 왜 저한테 깨우라고 하십니까? 설교 중에 성도가 졸고 있으면 목사 책임이고 강의 중에 수강생이 졸고 있으면 강사 책임? 맞다. 그래서 나도 강의 중에 누가 졸고 있으면 스스로 반성하며 더욱 재미있고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다. 한 평의 땅 없어도 한 평의 땅 없어도 낙심치 아니하네. 눈앞에 펼쳐지는 풍광을 바라보니 온 천지 꽃과 나무가 모두 내 것이라네. 금과 옥 없다 한들 서럽지 아니하네. 깜깜한 밤하늘에 보석들 반짝이니 무수히 많은 별도 이미 찜해 놓았네. 유유히 흘러가는 구름도 내 것이고 얼굴을 스쳐가는 바람도 내 것이니 이 세상 모두 다 가진 내가 제일 부자네. 누구나 평생 몇 차례는 이사하기 마련이다. 집을 구할 때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전망을 우선시한다. 도심에서 좀 떨어진 외곽이라도 집 앞에 넓은 공원이 있다면 그 수만 평이 같이 딸려오는 셈이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프리스턴대 교수인 앵거스 디턴 데니얼 카너먼은 2010년 소득의 증거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조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09년 미국인의 경우 연봉 7만 5천 불 이상에서는 행복과 소득이 별 연관이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연구가 있었고 대략 연봉 7, 8천만 원까지는 소득의 증가가 바로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이상이 되면 행복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회수 선생님의 책 아블류 시블류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옮겨본다. 행복해지고 싶으신가요? 계절이 변하면 입을 옷이 있고 허기지면 먹을 음식이 있고 잠자기 위해 돌아갈 집이 있다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멍. 장난으로 던지는 돌멩이에 초록으로 멍이 드는 개구리, 물 수제비 만들려 던지는 조약돌에 파랗게 멍이 드는 바다, 생각 없이 내뱉은 나의 말로 누군가의 가슴에 피멍이 들지는 않았을까. 상처 한번 입지 않고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크고 작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상처를 준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며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모두가 자기 처지에서 자기 중심적 생각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다고만 생각한다.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로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다. 이 시는 내 경험에 대한 성찰에서 나왔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상처 입은 개구리의 이미지는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물리적 세계와 인간의 마음 모두에 지속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이 이미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깨달음에 수반되는 후회의 감정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마찬가지로 조약돌을 물 위로 던져 물수제비를 만든다는 비유는 만물의 상호 연관성과 행위의 파급 효과를 보여준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기며 누군가에게는 혹은 무엇인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년을 쓰면서는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경솔하게 말하며 상처를 주었던 시간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말의 무게와 말에 따르는 책임감에 대해 고민하면서 깊은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상대를 위해 온갖 배려와 희생을 다했는데 정작 상대는 고마운 마음은커녕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 입게 된다. 더 많은 배려와 희생을 할수록 더 크게 상처 입게 되며 이 상처는 원망과 분노로 이어진다. 때론 나의 배려와 희생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더 힘들게 하기도 한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이런 배려와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상대방의 문제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고 조언을 주려고 하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자율성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도움을 주는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에필로그. 나를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인문학의 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온통 자기중심적 생각과 편견 일색입니다. 남들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를 보고 내 모습을 제대로 말해줄까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는 쉽지 않습니다. 온통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칭찬만 늘어놓습니다. 그럼 내 모습은 갈수록 왜곡되고 착각 속에 빠져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유리 거울이 내 외모를 보게 해준다면 내 안에 나를 보게 해주는 거울이 바로 인문학입니다. 서양에서는 거울이 깨지면 재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재수 없이 마음의 거울이 깨지지 않도록 늘 인문학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돌아봄입니다. 정면만 보며 질주하다가 시선을 돌려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며 살피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돌아보며 자신과 상대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또 인문학은 열쇠입니다. 꽁꽁 잠겨있는 마음을 열어 내 안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내 안을 들러보다가 상대의 마음까지 열어 상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마음의 문을 열어 나와 상대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섬 안에서는 그 섬을 볼 수 없고 섬을 떠나야 그 섬을 볼 수 있듯이 자신을 떠나야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자신을 두고 자신을 떠나 한 바퀴 돌며 자신을 둘러보게 해주는 유람선 같은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을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